자, 이제 여기서 질문은 몇 가지일까요?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늑대에게 속지 않고 늑대를 구유 속 뜨거운 물에 빠져 죽게 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빨간 모자의 내면 인격인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늑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앞서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늑대와의 경험은 일종의 빨간 모자가 경험하는 내면의 남성적인 원리와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모자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자신의 내면의 어떤 인격과의 만남인 거죠. 근데 남성성은 일종의 어떤 남성성이 추구하는 게 의식이고 의식의 어떤 성장과 동일하다면 여성성이 추구하는 거나 여성성의 특질은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래서 빨간 모자의 무의식의 어떤 본능성은 모성적인 측면도 있고 여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원형에는 뭐예요? 남성도 있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성적인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늑대로 등장을 했어요. 결국은 그러면 늑대를 죽인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성의 내면의 어떤 본능성으로서의 어떤 에로스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죠. 늑대로 등장하는 탐욕적인 것을 죽인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내면의 본능성도 죽이는 거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의식만 남잖아요. 그래서 판단과 구별과 경계 이런 것들을 자꾸 세우죠. 여러분들이 의식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무의식을 외면해요. 그러나 의식은 너무나 판단하고 구별하고 어떤 경계, 인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반면에 무의식적인 어떤 측면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굉장히 판단력과 구별 짓는 것, 경계 세움도 필요하지만 무의식적인 어떤 측면도 무의식적인 어떤 수용 능력, 따뜻함, 그 다음에 관대함, 관계 맺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키워나가야지 온전한 인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돌로 만든 구유 속 뜨거운 물에 담겨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돌로 상징되는 영원불멸, 자연성의 어떤 용기인 모성의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이제 구유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음식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인데 동물들의 아주 크잖아요. 담는 것, 용기 이런 것이 이제 자궁을 상징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금속, 돌, 바위가 상징하는 거는요. 돌이라는 거는 단단함, 그 다음에 금속은 잘 깨지지 않잖아요. 힘, 그 다음에 영원불멸하잖아요. 그래서 불멸.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바위는 태초 대지의 어머니인 가이아의 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돌이라는 거는 용의 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우리 이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돌로 묘사된다. 그래서 악마 선생이라는 동화에 보면은 고통의 돌 이제 그래서 돌이 막 쪼개지면서 막 이제 희생을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돌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돌이라는 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돌 자체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죠. 성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 바위, 뭐 움직임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면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 이제 이걸 보여준다. 불순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의 어떤 상징이 금속, 돌, 바위다. 그 다음에 연금술에서 납을요. 신성한 어떤 물질, 금으로 바꾸는 어떤 작업이다. 뭐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이에요. 그러나 지나칠 때에는 동일시된다. 위험하다. 여기서 이제 병드는 할머니는 근원적인 모성성을 나타내고요. 근원적인 모성성은 양성체예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다.
그리고 병든 할머니를 표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성의 어두운 측면이 활성화되어서 누구로 드러나게 돼요? 늑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병든 할머니와 늑대는 같은 존재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모성, 탐욕과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엄마이다. 에너지를 빼앗고 집어삼키고 잡아먹는 그런 모성이다. 여기서의 엄마는 뭐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육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그런 여성이다. 또한 엄마는 회복을 시켜주는 돌봄과 회복, 희생을 겸비한 그런 모성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쵸? 결국은 이제 늑대는요, 사냥꾼에 의해서 사라졌다. 결국 남녀의 결합이 실패했다. 남녀의 결합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무스와의 합의를 못하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회색 늑대는 결국은 뭐예요? 돌로 만든 구유 속에 빠져 죽음으로써 영원히, 그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원형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결국 재탄생은 뭐예요? 유보됐어요. 그래서 이 동화는 뭐예요? 뭔가 성장이 결여된 동화다. 무언가 성장하는 동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뭐 개성화로 나아간다? 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화를 실패한 동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근데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봐야지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작은 빨강 모자는 좀 더 성숙해서 어때요? 의식이 성숙하면 무의식의 거친 힘도 어느 정도 뭐예요? 제압할 수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그때 가서 재탄생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늑대, 회색 늑대는 부정적인 아니무스라기보다는 비활성화된 모성을 잡아먹는 어떤 부정적인 모성인 거죠. 예. 그래서 아니무스가 아니다. 남성이 아니다. 결국 소녀의 에로스인 성적 에너지를 자극한 존재는 태모 원형이다. 라는 거죠. 남성이 아니라.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아니무스는 숲과 동물적 본성을 지배하는 사냥꾼으로 더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은 근원적인 모성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결국은 뭐예요? 할머니랑 빨간 모자가 합세해가지고 늑대를 쫓아버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재탄생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여자끼리 있으면 안 되죠. 남성이 와서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아니무스의 출현과 함께 아니무스와의 결합이 주어지는 과제다. 그래서 빨간 모자가 앞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니무스를 만나야 되겠죠. 사냥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단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걸 보여줍니다.